회사에서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요. 팀장의 말투 하나에 며칠씩 힘들어합니다. 그냥 피드백을 줬을 뿐인데 그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회의 시간에 팀장님이 야, 이 일은 김 대리가 또 꼼꼼하니까 맡아야겠다. 김 대리 예민하잖아. 라고 가볍게 던진 농담 한마디에 김 대리는 하루 종일 불편함을 느끼고 위축이 돼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혹시 자주 마음이 쓰이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세요? 오늘은요, 조직 생활 속에서 예민한 사람들, HSP라고 하죠. Highly Sensitivity Person, 자극에 민감하고 더 깊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보다 건강하게 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요, 특히 본인이 예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이런 예민함으로 힘들어서 이것을 장점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는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겉보기에는 무던하고 차분해 보입니다. 부탁도 잘 들어주고요, 배려심도 많고요,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를 자주 보입니다. 근데요, 실제로는요, 아주 조직의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 말투, 눈빛 하나에도 되게 깊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 소모가 아주 큽니다. 예민한 사람 특징 첫 번째는요, 이중 신호를 잘 캐치한다는 것입니다. 김 팀장은 회의 시간에 윤 주임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합니다. 근데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는 표정이 약간 싸늘하거나 눈을 피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미묘한 변화를 예민한 윤 주임은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혼자 이렇게 생각하죠.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나 팀장님 나 싫어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선배에게 얘기합니다. 대리님, 요즘 팀장님이 저를 좀 멀리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뭐 실수했을까요? 그럼 선배는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바쁘신 거겠지. 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민한 윤주임은 자신의 감각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이런 감정을 막 스스로가 억누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선배가 피드백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난 진짜 기분 안 나빴어. 걱정 말고 네 생각 말해봐.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고 말투는 딱딱한 느낌이 드는 거죠. 윤주임은 그런 비언어적 신호를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야,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굳이 내가 의견 말해가지고 더 망치면 어떡하지? 라면서 주저하게 되죠. 결국 얘기도 못 꺼내고 괜히 눈치만 보다가 퇴근 후에도 그 상황을 계속 곱씹으면서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을 받아야 될 순간에도 말없이 넘어가거나 본인 생각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감각들 있죠. 아주 예민한 감각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예민하면 상황을 오버합니다. 자, 윤주임의 선배인 이대리가 어느 날 윤주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어 죽겠어. 야, 자꾸 마누라 혼자서 애 보는데 자꾸 힘들다고 보채고 야, 나 어떡하냐.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세요 라고 단순히 듣겠지만 윤주임은 그 감정의 무게와 에너지를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리님이 일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나? 혹시 나 때문에 야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나? 라고 자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감정이 그대로 흡수되다 보면요, 결국 본인의 욕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삶의 중심이 움직이게 됩니다. 팀의 분위기나 상사의 눈치, 동료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까 본인에 필요한 감정은 점점 묻히게 되는 거죠. 셋째, 결국 본인의 감정 해소를 못해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주임은요, 지속적으로 이중 신호가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니 본인의 감각이나 욕구나 감정을 계속 누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하소연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실제 본인에게 감당되는 스트레스와 힘든 감정들을 해소하는 법을 잘 모르게 됩니다. 쌓였던 감정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팍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팀원들이 각자 바쁘고 여유가 없을 때 누군가 사소한 말로 예민한 윤주임을 건드리게 되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단톡방에서 혼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단톡방을 나가는 거죠. 회의에서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요, 거칠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서는 쟤가 갑자기 왜 저러지? 아니 별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저렇게 예민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윤주임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과 스트레스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쭉 있다가 갑자기 병가를 내거나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억압된 감정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내면 깊숙이 누리다 보니까 우울, 불안, 강박, 신경증적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윤주임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솔루션 첫 번째는요, 자기 수용입니다. 자, HSP의 전문가인 엘레인 아론 박사는요, 이런 예민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 정도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요, 나뿐만 아니라 5명 중에 1명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흔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신호를 부정적 생각으로 떠오르면 먼저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 신호를 즉각 내 잘못으로 돌리기보다는 있는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회의에서 팀장님이 윤주임의 얘기를 하는데 막 짧게 한숨을 쉬어서 윤주임은 잠깐 위축되겠죠. 그리고 감정을 억누를 텐데 그러지 말고 팀장님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겁니다. 팀장님, 혹시 방금 회의 내용 중에 뭐 설명이 제가 부족했을까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 수용을 통한 이중 신호에 대한 확인으로써 억측을 줄이고 좀 더 제대로 된 소통을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솔루션 두 번째는요, 경계 설정 훈련입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되 공감하지만 감당하지는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대리님이 윤주임에게 본인이 자꾸 야근을 해서 사모님이 혼자 애 보느라고 힘들다 이런 토로를 하면은요, 그 얘기 들으니까 대리님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그 상황을요, 팀 전체가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서 혼자 뭔가를 감당하려는 것보다는 팀장님을 비롯한 팀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자, 솔루션 세 번째는요, 감정 정리 루틴과 표현 훈련입니다. 감정이라는 건요,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흘려보내야 덜 상합니다. 자기 조절을 잘하는 예전에 제 직장 선배님들을 보면은요, 감정이 쌓였을 때 점심시간 10분 정도를 통해서 혼자 일기를 막 쓰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앱에다가 하루를 짧게 기록하고 일을 혼자서 막 설명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불편했던 순간이나 감정의 원인을 적으면서 논리적으로 해석한 다음에요, 이 상황을 차분하게 혼자서 설명하면은요, 꽤 괜찮은 감정 해소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솔루션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예민한 분들은 이미 부정적 감정을 혼자서 억누르라고 감정인식이나 경계 설정, 정리하기 이런 활동들이 에너지가 떨어져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단 도구를 통해서 정확한 검사를 먼저 해보시라라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한국형 조직심리 성격검사인 캐럿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럿은요, 바로 이런 예민한 분들을 위한
좋은 검사 도구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요, 현재 조직 내에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현재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이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요, 고정 댓글란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민함은요, 약점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억누르고 감추기보다는요, 본인의 감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다루는 훈련을 통해 감정과 관계를 모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